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해기사 기간 2급, 기간 1 파트입니다. 스피드 암기노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 중인 디젤 주기관에서 다음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한대요. 소고기 온도가 정상값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 그리고 소고기 온도가 정상값보다 높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고기 온도가 정상값보다 낮을 경우 뭐가 발생하는데? 물이 발생해요. 드레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이 드레인은 연소실 내로 들어가가지고 저온 불식이 발생하며 저온 불식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실린더 위에 유막이 파괴된다. 소기 온도가 정상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기 중에 드레인이 많이 발생하고 그 일부가 실린더 내로 유입되어 저온 부식이 발생하며 실린더 위에 유막도 파괴된다. 그러면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높으면 소기 온도가 정상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공기 밀도가 낮아지므로 불완전 연소하게 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낮은 경우에는 드레인이 발생해서 연소실내로 들어가면 저온 부식이 발생하고 저온 부식이 발생하면 실린더 유막이 파괴된다. 높을 경우에는 공기 밀도가 낮아져 불완전 연소가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보일러 자동 수위 조절 장치의 도면에서 IP 컨버터의 입구 공기 압력이 140kPa이며 수명계가 중간을 가리키고 있고 ATC 형식의 자동 급수 조절 밸브가 정상 작동되고 있을 경우 다음 문항을 한번 확인해 보래요. 저는 이 문제는 좀 틀렸다고 봐요. 틀려서 이거 해석은 안 할 거고, 왜냐하면 수명계가 중간에 가리키고 있대. 수명계가 중간에 가리키고 있으면 피드워터 밸브는 스탑해야 되거든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궤도가 50% 열려 있다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딱 그림을 봐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뭔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특히 10번이 뭔지, 그리고 컨덴세이트 리저버가 뭔지, DPT는 당연히 알 거고, 어디가 고압이고 어디가 저압인데 요런 거 자주 물어봅니다. 세 번째, 디젤 기관의 성능 곡선에서 다음 문항에 대한 설명. 연료 소모율이 가장 낮을 때랑 MCR 상태로 운전할 때의 정상적인 터보 차저 회전수와 소기 압력을 구하래. 연료 소모율이 가장 낮을 때는 뭘 봐야 되겠어? SFOC가 가장 낮은 부분을 봐야 돼. SFOC 가장 낮은 부분이 75% 정도일 때네. 75%. 부하가 75%. 그러면 연료 소모율이 가장 낮을 때는 125g bhp hour이다. 두 번째는 MCR 상태로 운전할 때 정상적인 터보차저 회전수와 소기 온도를 한번 구해보래. MCR일 때는 뭐야? 로드가 100%일 때잖아. 로드가 100%일 때 터보차저 회전수는 약 15,200rpm, 소기 압력은 약 3.6바입니다. 디젤 기관의 부속 장치 도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 장치의 명칭이 뭔데,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의 부품의 명칭, 그리고 11번의 역할. 자, 보면 이 펌프는 보슈식 연료 분사 펌프예요. 보슈식 연료 분사 펌프. 보슈식을 모르겠다. 그러면 연료 분사 펌프라도 외워라. 부품의 명칭은 1번 연료 조정 레크, 2번은 배럴, 3번은 플랜저, 4번은 토출 밸브예요. 11번의 역할은 연료 분사 펌프를 개방 점검하여 조립한 후 연료유 계통의 밸브를 개방하고 연료 레크를 올린 후 계통 내에 공기 빼기를 하는 나사입니다. 에어벤트. 공기 빼기를 하는 나사이다. 다섯 번째 문제는 보수식 연료 분사 펌프 상부에 설치된 펑처 밸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래. 자, 펑처 밸브는 우리가 MC 엔진에 달려있지. 만 BMW MC 엔진에 달려있는데 스타트에서 스탑을 할 때 정지 시그널이 내려졌을 때 컨트롤 에어가 펑처 밸브의 상부에 전달돼서 피스톤이 눌러지면서 연료를 공급 차단한다. 이 펑처 밸브는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실린더 내부로 연료가 분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양이 많지만 우리는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장치가 작동되거나 스탑 명령이 내려지면 뭘로 이해해 가지고 컨트롤 에어가 펑처 밸브를 작동시켜 가지고 연료를 차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젤 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저온 부식에 대해 다음 문항에 대한 설명. 발생되는 과정,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을 한번 알아보래. 이 저온 부식은 연소실 안에 있는 수증기랑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 성분이 만나가지고 황산이 돼. 이 황산이 되면서 이 표면적, 연소 벽 쪽에 있는 표면적을 부식시키는 게 저온 부식이다. 자, 우리는 연소원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좀 외울 필요가 있다.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유황 성분이 연소되어 아황산가스로 되고 아황산가스가 일부 무수황산으로 된다. 그리고 연소가스 중에 수증기가 노점 이하로 되면 수분이 생겨 무수황산이 수분과 결합하여 황산이 되어 금속면을 부속시킨다. 아, 길긴 길어도 큰 틀은 그거야. 연료유에 있는 유황 성분이 물이랑 만나가지고 황산이 되는데 이 황산이 금속면, 우리 실린더 라이너에 부식을 시킨다.
그러면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뭔데? 요소가스 통로의 온도를 노점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 유황 성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한다. 고알칼리 실린더유를 사용한다. 냉각수 온도를 가능하게 한 높게 유지한다. 소기 온도를 노점 이상으로 유지한다. 일곱 번째는 디젤 주기 간의 운전 중 모든 실린더의 압축 압력은 동일하나 어느 한 실린더가 다른 실린더보다 최고 압력이 낮고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경우 다음에 대한 문제, 원인이랑 조치 방법. 원인은 뭐겠소? 해당 실린더의 연료 분사 밸브가 누설되었을 경우, 그리고 해당 실린더의 연료 분사 시기가 늦은 경우, 조치 방법은 연료 분사 밸브를 교환하거나 연료 분사 시기를 빠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덟 번째 문제는 이 도면을 딱 보고 디젤 기관의 오퍼레이팅 데이터에서 뭐를 봐야 되는지 관련된 문제예요. 배기 밸브를 닫는 유체의 종류 및 적정 압력, 배기 밸브를 닫는 유체의 압력에 의한 자동 감속 및 자동 정지 조건. 여기 도표를 딱 보면 유체 뭔데? 배기 밸브 닫는 유체는 뭔데? 공기야, 공기. 스프링 에어. 공기. 6바보다는 약간 높은 압력 정도 되어야 된다. 그럼 뭐 6바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 그리고 배기 밸브를 닫는 유체의 압력에 의한 자동 감속 및 자동 정지 조건은 배기 밸브를 닫는 공기 압력이 5.5바 이하로 압력이 낮아진 상태로 60초 동안 지속되면 자동 감속이 된다. 배기 밸브를 닫는 공기 압력이 4바 이하가 되면 즉시 자동 정지된다. 슬로우 다운 기능도 있고 셧다운이 된다. 5.5바에서는 슬로우 다운, 4바에서는 셧다운. 아홉 번째 문제는 항해 중에 디젤 주기 간의 텔레그래프 사진에서 다음 문항을 설명하래. 크러쉬 어스턴. 크러쉬 어스턴은 내비게이션 풀에서 크러쉬 어스턴까지 한 번에 쫙 당겼을 때 어떻게 되는데? 내비게이션 풀에 있는 텔레그래프를 크러쉬 어스턴 위치까지 내린다. 작동 방법은 한 번에 빡! 그러면 연료의 공급이 차단이 되고 RPM은 MCR의 약 20에서 40% 떨어지면 25에서 30의 압축 공기가 브레이킹 에어가 빡 들어가가지고 해당 실린더에 들어간다. 역전이 시도가 되고 역전이 시동이 되면 어스턴으로 풀로 당긴다.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순간 다시 이제 기름 넣어가지고 풀 어스턴을 만드는 거예요. EICU가 고장났을 경우 운전 상태와 한 개가 고장났을 때, 두 개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되는데? 먼저 EICU가 한 개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스탠바이 EICU가 작동을 하게 되므로 오토매틱으로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전이 된다. 하지만 알람은 미친 듯이 오겠지. 그리고 EICU 두 개가 고장났을 경우 운전 상태는 두 개의 EICU 모두 고장났을 경우에는 ECU와 연결된 LOP를 통해 엔진을 제어하게 된다. 그러면 브릿지랑 ECR에서는 작동이 안 돼. 바로 LOP, 로컬에서만 작동이 된다. 하지만 EICU가 아니라 ECU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LOP에서, 로컬 컨트롤 판넬에서도 안 됩니다. 11번째 문제는 디젤 주기 간의 성능 곡선에서 브레이킹 포인트 이후 Pmax가 점선과 같이 상승할 경우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브레이크 포인트 이후에서는 이렇게 Pmax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올라가네? 그건 뭔데? 중지점 이후에도 연료 분사 시작 시기를 서서히 늦춰 Pmax를 150바로 유지시켜야 하지만 RPM 상승에 따른 연료 분사 시작 시기를 정확한 시기에 늦추지 못해서 Pmax가 높게 상승한다. 그러니까 연료 분사 시작 시기를 계속 조금씩 늦춰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Pmax가 올라간다. 12번째 문제는 디젤 주기 간의 성능 곡선에서 연료 소모율이 가장 낮은 상태로 운전 중 과거기의 회전수가 11,300, 소기 압력이 1.5인 경우 다음 문항에 대한 설명이에요. 현재 기관의 상태라 비정상적인 원인. 자, 그래프가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프에서 연료 소모율이 가장 낮은 상태는 부하가 75%일 때요. 연료 소모율은 약 170g per kWh예요. 운전 중 과급기의 회전수는 11,300인 경우에는 첨부한 성능 곡선에서 소기 압력은 약 2.5바 정도 돼야 되나? 지금 1.5바로 정상값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다. 소기 압력이 낮다. 소기 압력이 낮으면 비정상적인 원인이 뭔데? 어디가 막혔겠지. 과급기 필터의 심한 오손, 블로워의 오손, 흡입 공기 온도의 심한 저하, 기관실 내 기압의 심한 저하, 급기의 누설 이런 게 있습니다. 터보차저 필터가 엄청 막혔든지 블로워가 오손이 됐다든지 흡입 공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기관실에 문을 꽉 닫아놔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급기의 누설 넣긴 넣는데 어디로 다 빠져나간다든지 13번째 문제는 에어가드식 유윤활식 선미관 장치 도면에서 A, B, C, D, E에 작용하는 유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래. 자, A는 해수, B는 압축 공기, C, D, E는 윤활유. 윤활유인데 어떤 윤활유?
여기는 에어실 가드니까 시스템 오일이겠네. 시스템 오일을 넣는다. 14번째 문제. 쇼크 업쇼버. 쇼크 업쇼버. 우리 MC 엔진, 만 BMW MC 엔진 F4 펌프 뒤에 요게 딱 달려 있어.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쇼크 업쇼버는 인제 플랜저가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인제 뭐라 해야지, 어큐뮬레이터 충격 흡수를 해 주는 장치예요. 이 말은 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다? 충격을 흡수한다. 충격을 흡수한다. 하우징으로 분출되는 퓨얼 오일의 파동 충격을 흡수한다. 자, 쇼크 어쇼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이 방법은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된다. 기관의 운전 중 쇼크 어쇼버의 커버 끝에 있는 플러그를 풀고 나사 구멍을 통해 공기가 맥동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근데 이 점검할 때 혹시 새 가지고 기름이 튈 수 있거든. 그때는 보안경을 꼭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SCR이 설치되어 있는 디젤 기관에서 다음 문항. 배기가스 온도가 정상값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 배기가스가 정상값보다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는 배기가스가 정상값보다 낮을 때는 암모니아와 산화질소의 반응이 느려진다. 연료 중에 포함된 황이 황산 암모늄으로 되어 촉매 장치를 폐색시킨다. 두 번째,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데, 배기가스 온도가 높으면 암모니아가 산화질소와 반응하기 전에 타버린다. 오늘 이렇게 스피드 암기노트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해기사 기간 2급, 기간 2, 스피드 암기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저압 증발식 조수기에서 조수량이 감소할 경우에 원인과 원인별 조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인은 가열기의 가열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때는 주기관으로부터 재킷 냉각수 공급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리고 증발기 내 진공도가 저하한 경우에는 추기용 이젝터를 점검하든지 바큐um 브레이커를 점검하든지 누설부를 점검한다. 급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급수 밸브를 적절히 조절한다. 응축기의 냉각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냉각 수량을 증가하고 응축기를 소지하고 응축기 내의 공기를 제거한다. 디스틸레이트 펌프가 불량한 경우에는 디스틸레이트 펌프를 점검한다. 두 번째 문제는 증기 압축식 냉동 장치에서 증발 압력 조절 밸브에 대해 역할 및 설치 위치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역할은 한 대의 압축기로 온도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증발기를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증발기의 압력이 일정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위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증발기의 출구 측에 설치하는데, 보통은 야채고 이런 데 설치를 합니다. 3번, 셀프 이젝터 유청전기에 대해서 봉수의 역할이랑 치환수의 역할. 봉수의 역할은, 봉수는 물 배출구로 기름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밀봉 역할을 하기 위해 청정기 운전 초기에 넣어주는 청수입니다. 치환수의 역할은, 치환수는 슬러지 배출 전에 기름이 슬러지 쪽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기름 공간에 물로 바꿔주는 청수입니다. 봉수, 치환수. 네 번째 문제는 조타기 문제예요. 조타 장치의 유압 회로에서 매뉴얼 아이솔레이션 밸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뉴얼 아이솔레이션 밸브는 어느 한쪽 유압 라인에 누설 등 이상이 있을 경우 두 개의 시스템을 분리시킨다. 한쪽이 터졌어. 그러면 매뉴얼 아이솔레이션 밸브 잠가가지고 한 시스템을 써서 조타가 가능하게끔 한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쓰지만 한 시스템이 터져버렸네?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잠궈서 다른 시스템을 살려서 어떻게든 조타가 될 수 있도록. 다섯 번째는 셀프 이젝트 청정기 개통도에서 A에서 G 라인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있어요. A는 F4 세트링 탱크에서 청정하기 위해 청정기로 기름이 들어가는 라인이고, B는 청정된 기름이 F4 서비스 탱크로 가는 라인이다. C는 슬러지 또는 물이 슬러지 탱크로 가는 라인이고, D는 오퍼레이션 워터 드레인 라인이고, E는 봉수, 고압수, 저압수가 들어가는 청수 라인이고, F는 3웨이 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압축 공기 라인이고, G는 청정하고자 하는 기름을 F4 세틀링 탱크로 순환시키는 라인입니다. 여섯 번째는 윈드라스 유압 회로예요. 이때 슬라이드 밸브의 역할이나 앵커 체인을 내릴 때 유압 회로를 알려달래요. 슬라이드 밸브의 역할은 3 위치로 된 슬라이드 밸브는 드럼을 중립, 감기, 풀기의 세 방법으로 조작하기 위해 밸브예요. 앵커 체인을 내릴 때 유압 회로는 슬라이딩 밸브를 왼쪽 위치로 조작하면 양 방향 모터인 3번 유압 모터에 의해 하강하게 된다. 일곱 번째는 가판 보기의 유공압 회로는 사용되는 기호에서 이 밸브의 이름이 뭐고 밸브가 동작되는 원리는 뭔데, 이 밸브의 명칭은 파일럿 조작형 체크 밸브, 파일럿 조작형 체크 밸브. 밸브 동작 과정은
한쪽 방향으로는 유체가 자유롭게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는 차단하다가 기호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파일럿 포트에 신호가 들어오면 파일럿 피스톤을 밀어 올려 밸브 포켓을 강제로 열게 함으로써 반대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 원래 체크 밸브처럼 쓰다가 이 점선에 유압이 딱 들어오면 이 볼이 딱 올라가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게끔 하는 놈이에요. 여덟 번째 문제는 냉동 장치의 유압 보호 스위치 도면과 사진에서 다음 문항을 설명하래요. A랑 B가 연결되는 위치가 뭐고 스위치가 작동되는 과정이 뭔데, A는 압축기 흡입측 또는 크랭크 케이스 저압에 연결되어 있어요. B는 윤활유 압력측 또는 냉동유 펌프의 송출측에 연결되어 있어요. 스위치가 작동되는 과정은 유압 보호 스위치는 냉동유의 압력이 낮아져서 양쪽의 차압이 설정값 이하로 되면 일정 시간, 타이머에 의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이 된다. 보통 60초에서 90초가 세팅이 되어 있다. 여기는 또 무어링 윈치 유압 회로예요. 요즘에 이 유압 회로 잘 나오네요. 1번, 2번, 3번, 4번. 뭔데? 그리고 4번에서 체크 밸브의 역할이 뭔데? 1번은 릴리프 밸브예요. 2번은 2포트 2위치 방향 제어 밸브예요. 3번은 냉각기, 4번은 필터예요. 4번에서 체크 밸브의 역할은 유압유가 리턴되는 필터에 설치된 체크 밸브는 필터가 오선되었을 때 바이패스 시킨다. 필터가 오선되면 바이패스 시킨다. 10번째 문제도 또 유압 회로예요. 스트링 기어 유압 회로에서 1번 펌프와 1번 앤 2번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경우 1번, 2번, 3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1번은 넘버 1, 넘버 2 실린더에 설치된 스탑 밸브 A, B, C, D의 동작 상태. 스탑 밸브 A, B, C, D는 오픈 상태이다. 2번 아이솔레이션 밸브 1번, 2번, 3번, 4번의 작동 상태. 아이솔레이션 밸브 1번, 2번, 3번, 4번의 전자변은 오프 상태이다. 세 번째, 셧오프 밸브 1번, 2번의 작동 상태는 1번 셧오프 밸브는 온 상태이고 2번 셧오프 밸브는 오프 상태이다. 11번, 증기 압축식 냉동 장치에서 다음 문항. 저압측에서 냉매를 충전한 경우 충전 위치와 방법. 고압측에서 냉매를 충전할 경우 충전 위치와 방법. 저압측에서 냉매를 충전할 경우 충전 위치와 방법은 충전 위치는 압축기의 흡입측이고 저압측에서 충전 시 연료관을 연결하여 연결관 내부를 퍼지한 다음 냉매 증기만 충전되도록 해야 하고 고압측에서 냉매를 충전할 경우에는 충전 위치와 충전 방법, 충전 위치는 음축기 또는 수액기 토치 측, 충전 방법은 고압측에서 충전 시 연결관을 연결하여 연결관 내부를 퍼지한 다음 액냉매만 충전되도록 해야 한다. 저압측은 액냉매를 넣으면 컴프레서 다 깨지거든요. 액압축 때문에. 그래서 냉매 증기를 넣어야 되는 거고 고압측은 액냉매를 넣어야 된다. 12번 문제. MGPS 컨트롤 판넬 디스플레이 그림에서 한 개의 전류 지시값이 점점 낮아져 0A로 되는 경우 원인과 조치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아노드가 소진되어 교체 시기가 되었다. 조치 방법은 내부 단자대에서 아노드 케이블 상호 교환 점검을 하고 아노드 상태를 확인하고 소모된 아노드를 교체를 한다. 13번 청정기 문제네요. 청정기 비중판 선정 그래프에서 처리유 비중이 50도에서 940 그리고 처리 온도가 98, 또 통유량이 2,500 시간당 2,500리터일 때 다음 문제. 그래비티 디스크 어떻게 선정하는데? 그리고 선정된 그래비티 디스크 사이즈는 얼만데? 비중 940의 곡선에서 50도까지 따라 움직이면 50부터 15에서 비중으로 환상 곡선에 따라 90도까지 곡선을 긋고 그곳에서 100도까지 수평선을 연결한다. 수평선 오른쪽 끝단과 통유량 2,500을 직선으로 연결한다. 직선과 그래비티 디스크 내경의 교차점이 어떤 그래비티 디스크 내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결정한다. 선정된 거는 내경이 67이에요. 요거는 한번 그래프를 보고 내가 직접 그려봐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문제. 공기 압축기 개통도에서 마그네틱 밸브가 항상 열려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랑 원인 및 조치 방법. 언로딩 디바이스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데? 마그네틱 밸브가 항상 열려있는 경우에는 압축기 기동 초기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소리가 발생한다. 저압과 고압 측에서 공기가 압축되지 않는 무부하 운전이 지속이 된다. 원인 및 조치 방법. 마그네틱 밸브가 열려있는 원인은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로 고착이 되었다. 밸브에 불순물들이 끼어 있다. 마그네틱 밸브 개방용 릴레이가 불량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공기 압축기를 정지하고 마그네틱 밸브를 열려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하면 되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밸러스트 유압 밸브 제어 회로에서 유압 펌프의 고장으로 유압 밸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 조치 방법. 우리 이거 배에서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안 돼, 자동으로.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핸드 펌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수동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를 열든지 닫아야 돼.
고정식 수동 펌프 또는 수동 펌프를 연결해서 수동으로 액추에이터에 유압을 공급하여 유압 밸브를 오픈 또는 클로즈 방향으로 동작시킨다. 오늘 이렇게 스피드 암기 노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기간 2는 대충 보니까 유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회기사 기간 2급, 기간 3,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면접은 뭐가 중요해요? 말하는 연습이에요. 무조건 듣고 말하고 쓴다면 우리는 회기사 면접 문제는 거저먹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박용 납 축전기에 대한 문제예요. 균등 충전을 시켜야 되는 이유와 균등 충전을 시키는 전압과 주기를 한번 알아보자. 균등 충전을 왜 시켜야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균등 충전을 시키지 않아. 납 축전기는 장기간 부동 충전으로 충전하면 각 단전자 전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과충전을 하여 모든 단전압의 전압을 균일하게 하여 전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과충전을 조금씩 해가지고 전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균등 충전을 시키는 전압과 주기 일반적으로 약 28V의 과충전 전압으로 약 1개월에서 한 번, 두 번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전을 시킨다. 저희 선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충전 시간은 4시간이에요. 4시간 만에 딱 하고 오토매틱으로 부동 충전으로 바뀐다. 두 번째 문제는 PID 제어기에서 다음 문항을 설명하래요. 설정값과 현재값, 조작 밸브의 궤도와 그 근거를 말하시오. 설정값과 현재값. 설정값은 붉은색 바늘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12CST. 현재값은 검은색 바늘이에요. 12CST. 이 그림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붉은색은 설정값, 검은색은 현재값. 조작 밸브의 궤도와 그 근거는 뭔데? 조작 밸브는 약 궤도가 50% 열려 있을 거다. 그 근거는 PID 제어기의 입구 공기압은 약 1.3바이므로 출구 공기압의 제어 범위 0.2에서 1.0이고 약 50% 0.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브의 궤도는 50% 정도일 거다. 세 번째 문제는 MSBD의 칼라 플레이트 사진이에요. 여기서 시퀀셜 스타트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시퀀셜 스타트는 선박에서 정전이 되었다가 전원 복구 후 주기간의 운전이나 선박의 안전 운항과 직결되는 기기의 전동기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동 기동되는 기능을 말한다. 뭐가 먼저 기동되겠어요? 발전기 F5, 서플라이 펌프, 부스트 펌프가 바로 기동될 거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메인 엔진 에로 펌프가 되고 시간마다 5초마다 10초마다 15초마다 돌아가는 게 있다. 중요 순서대로. 네 번째 문제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단상이 공급되는 경우 기동 시 단상될 때랑 운전 중 단상될 때랑 구분해서 한번 말해보자. 기동 시 단상 공급될 경우에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단상이 공급된 상태에서 기동을 하면 전동기는 회전하지 않고 큰 전류가 흐르면서 발열하게 된다. 운전 중에 단상이 공급될 경우에는 회전을 하는데 전류가 약 2배 정도 증가된다. 더 심해지면 이제 OCR 트립이 되겠지. 기동 전에는 회전을 안 하고 발열이 일어나는 거고 운전 중에는 회전은 하는데 전류가 2배 정도 증가된다. 다섯 번째는 병렬 운전 중인 두 발전기의 역률이 서로 다를 경우 조치 방법이 뭔데 우리는 역률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기의 전압 조정기 VR에 의해 역률이 낮은 발전기가 VR을 조정해서 기전력을 감소시키거나 역률이 높은 발전기 VR을 조정해서 기전력을 증가시킨다. 뭔 개소리인데? 그냥 우리가 병렬해가지고 역률이 틀어졌다. 그러면 역률이 좋은 놈은 역률을 낮춰주든지 역률이 안 좋은 놈은 역률을 올려주든지 그 말이에요. 뭘로? 우리 VR을 조정해가지고 역률을 맞춰준다. 여섯 번째는 전동기 기동 회로에서 52번, 88번, 51번의 명칭과 역할을 한번 알아보자. 52번의 역할과 명칭은 52번의 명칭은 MCCB 배선용 차단기 역할은 전동기의 전원 공급과 차단을 한다. 88번은 MC 마그네틱 컨택트 역할은 기동 제어 회로를 자기 유지시켜주고 주 회로의 접점을 작동시킨다. 51번은 OCR 열동 계정기 과부하 계정기 역할은 전동기의 설정값 이상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전원을 차단한다. 일곱 번째 문제도 전기 문제네. 시퀀스 문제네. 전동기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계측기의 명칭과 절연 저항의 측정값이 0이 되는 경우와 무한대인 경우 한번 알아보자. 이 계측기기는 매거 또는 절연 저항계다. 우리가 0일 때는 전동기가 완전히 접지가 되어 있다. 어스가 발생하고 있다. 무한대인 경우에는 전동기의 절연 저항이 양호하다. 어스가 하나도 없다.
어스는 누설 전류가 하나도 없다. 여덟 번째 문제는 발전기 운전 중에 전압이 2% 정도 낮아졌을 경우 조정 방법이랑 조정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 2%가 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발전기의 전압 조정 방법은 VR,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또는 VS, 볼테이지 셋을 이용해서 조정을 한다. 조정되는 과정은 VR의 저항을 작게 하면 여자 전류가 증가되며 자속이 많아지므로 발전기 전압은 상승하게 된다. VR에 조정해가지고 저항을 작게 하면 발전기 전압은 상승하게 된다. 아홉 번째는 분전반 사진을 딱 보여주고 ES1이 뭐고 PT1이 뭔데? 자, PT-ES, ES1은 이머전시 스위치예요. 이머전시 스위치는 기관실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기관실 외부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배선용 차단기다. ES1에 대한 게 다다다닥 그냥 떨어져 나가. 근데 보통 뭐 ESA, ESB, ESC로 되는 곳도 있고 ES1, 2, 3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 PT1, 프리퍼런스 트립. 프리퍼런스 트립은 우리가 부하가 갑자기 많이 올라갔을 때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다다다닥 그냥 차단시켜주는 장치예요. 프리퍼런스 트립은 발전기 부하가 설정값 이상으로 증가될 경우 선박 운항에 필요한 필수 장비를 제외한 전기 기기의 전원을 차단되는 배선용 차단기다. 뭐가 있어? 에어컨, 냉동기, HU 팬, 각종 뭐 배기 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 번째 문제, 기관실 통풍용 팬 전동기 기동 회로에서 사각형 1에 나타나는 타이머 2의 역할과 설명. 여기 타이머 역할이 뭔데? 기관실 통풍용 팬에서 공기의 공급 모드에서 배기 모드로 바뀌거나 또는 배기 모드에서 공급 모드로 바뀔 때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 타이머가 설정된 시간 이후 운전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통풍용 팬을 바로 껐다 해서 이 모터가 임펠러가 바로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돌고 있어.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갑자기 역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전동기가 안 좋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게 놔둬. 완벽하게 정지가 될 때까지. 그리고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 타이머가 있습니다. 11번째 문제. PT100. 이 PT100 ITD에서 지시 온도값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지시 온도값이 정상 온도값보다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뭔데? 단선, 터미널에서 접촉 불량 등으로 회로가 개방된 경우, 온도가 높을 때는 단선,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뭔데? 붙었다, 접지, 단락, PT100. 이 단선이랑 단락은 다른 의미다. 단선, 단락, 다른 의미. 접지, 단락, PT100. 12문제 문제. 윤활유 청정기 스팀 히터에 설치된 공기압식 PID 온도 제어기가 현재 설정값 70도, 측정값은 70도 운전 중일 때 온도 측정용 감온통이 갑자기 파손되어 공익 앱이 누설될 경우 어떻게 되는데? 윤활유 청정기 입구 온도의 변화와 온도 변화에 대한 이유. 공익 액이 터졌어. 그러면 이제 컨트롤이 안 되겠지. 청정기 입구 온도는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한 이유는 파손 시 측정값이 최저이므로 편차가 매우 커져 스팀 조작 밸브가 끝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자, 이 봉입액이 터지면 밸브가 다 열리기 때문에 입구 온도는 높아지고 스팀 밸브는 풀로 열린다. 13번째, 기동 회로에서 51번 접점의 양단 전압을 측정할 경우 1번, 2번 한번 알아보자. 측정값이 440V인 경우에는 440V가 측정된 경우 51번 접점이 오픈된 상태이다. 51번이 소자된 상태이지. 만약에 붙어 있으면 0V가 되고 떨어지면 440 전압이 발생을 한다. 그럼 측정값이 0V일 경우에는 이 51번 단자가 클로즈, 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이 전압이라는 거는 높이 차를 말해요. 전류가 흐르면 전압의 차이는 없다.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압의 차이는 발생을 한다. 14번째 문제. 병렬 운전 중인 발전기의 유압 가번호 사진에서 스피드 드롭을 작게 조정했을 때 부하 분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스피드 드롭을 작게 조정하였을 경우 다른 발전기에 비해 부하 변동 시 부하 변동을 크게 분담하게 된다. 무조건 반대. 스피드 드롭이 작으면 부하 변동은 크게, 스피드 드롭이 크게 조정하면 부하 변동은 작게. 그리고 이거 물어봐. 추가 질문으로. 얼마 정도 세팅되어 있는데 50에서 55 세팅이 되어 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역 운전 회로에서 정방향으로 운전 중이던 전동기가 갑자기 정지했다면 점검해야 되는 게 뭔데? 전동기와 전선은 이상이 없다. 자, 첫 번째, MCCB의 전원 공급 및 트립 여부를 확인한다. 전원이 들어온지 확인을 해야지. THR 작동 여부, 트립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88FMC의 정상 여부 확인, 88 접점의 정상 여부 확인, POB, 푸시 버튼의 오작동 여부 확인을 한다. 오늘도 이렇게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을 끝났습니다. 여러분, 운전 중이라도 아니면 공부 중이라도 아니면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도 이어폰을 싹 꼽아가지고 이 영상을 듣는다면
시험장에 갔을 때 제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방입니다. 오늘도 회계사 기간 2급 영어 스피드 암기 노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쓰고 외우고 말을 해라. 그리고 이 영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면접에 합격할 수 없다. 6문제 중에 1문제 또는 2문제를 포기한다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수리 내용 영어 표현이에요. 주기관 1번 실린더의 스토핑 박스를 개방 점검하고 글랜드 패킹을 조정할 것. 어떻게 영어로 말할 건데? Stopping box of number 1 cylinder for main engine to be overhauled and gland packing links to be adjusted. 두 번째는 이 답변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래요. How often do you check the insulation resistance of electric facilities for ER machineries? 네 엔진룸 저 머시너리 인슐레이션 체크 얼마나 자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 요 대답은 조금 바뀌어도 돼요. We have a mega test of engine room machine every 6 months. 회사마다 다르지만 어떤 회사는 4개월마다, 어떤 회사는 3개월마다, 어떤 회사는 6개월마다 메가 테스트를 할 거다. We have a mega test of engine room machinery every 6 months. 세 번째 문제는 벙커링. 이 벙커링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정지, 기름을 플랜지에서 조금 셉니다. 다시 제도록 하세요. Stop. Oil is spilling a little from the flange. Test it again. Test it again. Stop. Oil is spilling a little from the flange. Test it again. 네 번째 문제도 벙커링 관련된 문제예요. 벙커링 관련된 문제인데 기관장이 벙커 서플라이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당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150톤으로 올려주세요. 피드레이트 올려주세요. What's the pumping rate an hour now? Raise it to 150 tons. What's the pumping rate an hour now? Raise it to 115 tons. 또 벙커링 관련된 문제네. 기관장이랑 벙커 서플라이가 대화를 하고 있어. 본선 계산으로는 MDO는 정확하나 IFO는 25톤이 부족합니다. By our measure, it's correct for the MDO, but 25 tons short for the IFO. 다시 한번. By our measure, it's correct for the MDO by 20 tons short for the IFO. 여섯 번째 문제도 똑같아요. 기관장이랑 벙커 서플라이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당 몇 톤으로 공급할 건데요? How many tons do you pump per hour? 또는 How many tons can you pump an hour? 두 개 중에 한 개 외우셔도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도 똑같아요. 기관사랑 벙커 사무장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다른 탱크로 교환할 겁니다. Stop for a minute. Stop for a minute. We will change to another tank. Stop for a minute. We will change to another tank. 또 여덟 번째도 계속 벙커링이네. 이 연수원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벙커 받을 때 영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특히 벙커 받을 때 PSCO한테 그 말할 때. 여기도 만일 급유 중지를 원할 때 누구에게 말하면 됩니까? 만일 급유 중지를 원할 때에는 누구에게 말하면 됩니까? If I want it stop, to whom should I talk? If I want it stop, to whom should I talk? 이렇게 계속 말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PSC가 나왔습니다. PSC가 기관장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할 건데? Explain the total capacity for sludge tank and quantity of daily oil residue. 자, 여기는 선박마다 탱크 용량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랑 하루 발생량은 꼭 생각해서 외워둬야 된다.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뭐 슬러지 탱크가 뭐 100톤 정도 될 거고 하루 발생량이 뭐 1톤 정도. The total capacity of sludge tank is 100 cubic and quantity of daily oil residue is 1 ton. 이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The total capacity of sludge tank is 50 cubic and quantity of daily oil residue is 1 ton.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열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PSC가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건데? Who is the DP in your company and how can you contact him? 자, 이때는 DP is Mr. Jung and we have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o we contact him at any time. 이 이름은 자기가 아무거나 생각한 대로 해도 됩니다. 뭐 Mr. 뭐 길동홍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나 Mr. 뭐 마이크, Mr. Kim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DP is Mr. Kim and we have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o we contact him at any time. 11번째 문제는 검사관이 기관장한테 또 질문을 했어. 그럼 어떻게 답변할 건데? Please show me the calibration record of your gas monitoring meter.
자, 그러면 the gas monitoring method was calibrated by approved shore facility, and here is the certificate. The gas monitor method was calibrated by approved shore facility, and here is the certificate.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PSC가 기관장한테 또 질문했어. How often do you hold security drill, training or exercise? Our ship security drill, training or exercise assigned security detail identified in the SSP is being carried out at least once every 3 months. 졸라 기네요. 하지만 좀 요약을 하시든지 좀 쉬운 단어로 바꿔도 된다. 13번째 문제는 PSC가 기관장한테 말을 했어. Do you have a maintenance system? No. 그냥 하면 되지. No. 그러면 이게 안 되겠지. We have the planned maintenance procedure and we are carried out periodical inspection and maintenance according to the procedures. 아, 이것도 좀 길다.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14번째 문제는 PSC가 기관장한테 질문을 했어. 어떤 질문? When did you carry out the last emergency drill? 이 문제는 뒤지게 많이 나와. 이 문제는 무조건 외워야 돼. Emergency drill such as abandoned drill, firefighting, etc. were carried out last month. 자, 무조건 외워라 이거는. Emergency drill such as abandoned drill, firefighting drill, etc. were carried out last month. 자, 마지막 문제 왔습니다. 또 PSC입니다. How often do you test emergency equipment? 이 문제도 정말 잘 나와요. 14번, 15번은 정말 자주 나온다.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 The test period of each emergency equipment such as emergency generator, emergency fire pump is 1 week. 아, 나 이 자신 없어. Emergency generator and emergency fire pump are tested every week. 요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스피드 암기 노트 4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세다. 기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말을 하고 연습하고 쓰고 기세가 올라오게끔 자신감이 올라오게끔 해야 된다.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오늘은 해기사, 기간, 이급, 직무일반, 스피드 암기 노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고 쓰고 말하고 자신감을 기르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령상 규정하는 연료수급 시 추출하는 견본에 대해 다음 문항에 대한 설명. 견본의 추출량이랑 견본을 얼마나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견본의 추출량은 연료유 견본은 시험용으로 충분한 양 최소 400ml 이상이어야 하고, 용기 안에 주입량은 90%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채우고 밀봉해야 된다. 견본의 보관 기간은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료유가 다 소모될 때까지 보관해야 되고, 그 보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보관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는 PSC 검사에서 15번, 16번, 17번, 18번, 30번, 99번, 10번 코드 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항구에서 시정을 해야 되고, 16번 코드는 14일 이내에 시정을 해야 되고, 17번 코드는 출항 전까지 시정을 해야 돼. 18번 코드는 3개월 이내에 시정을 해야 되고, 30번 코드는 출항 정지다. 99번 코드는 기타. 10번 코드는 시정 조치 완료다. 자, 여기서 17번 코드, 30번 코드를 안 받고 17번 코드를 받았다고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출항 전까지 시정 조치라서 크리티컬한 아이템, 우리가 바로 수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17번 코드 맞으면 어차피 디텐션이랑 같은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IS 코드에서 규정하는 DOC와 SMC에 대해 다음 문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DOC의 중간심사 갱신 주기와 SMC 중간과 갱신심사 주기. 자, DOC 중간과 갱신심사 주기는 중간심사 주기는 1년, 갱신심사 주기는 5년. SMC의 중간과 갱신심사 주기는 중간심사 주기는 2.5년, 갱신심사 주기는 5년이다. 똑같이 갱신은 5년이야. 하지만 DOC는 1년, SMC는 2.5년. 1년, 2.5년, 1년, 2.5년. 기관실 화재 시 비상 차단 장치인 킥 클로징 밸브에 대해서 역할이랑 작동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역할은 기관실 화재 시 기관실 밖에서 기관실 각종 유류 탱크의 밸브들을 동시에 클로즈시켜 유류 공급을 차단하는 놈이에요. 작동 과정은 일반적으로 킥 클로징 시스템용 공기 탱크로부터 압축 공기가 해당 유류 밸브에 작동하여 차단된다. 이 압축 공기가 그 킥클로징 실린더까지 딱 들어오면서 밸브를 딱 하고 딱 껴
줍니다. 주기관을 기관실 제어 상태로 항해 중 성교로부터 주기관의 급정지나 급후진 오더가 되었을 때 기관실에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라. 즉시 주기관을 오더에 따라 작동을 해야 되고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주기관 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보조 기계 등을 준비를 한다. 여섯 번째는 기관실 대형 화재로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를 작동시키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기관실로부터 모든 선원들을 대피 확인을 하고 기관실 유류 펌프 및 통풍 장치를 정지를 한다. 연료 탱크 등 유류 밸브 차단을 하고 기관실 모든 출입구 및 환풍구 등을 폐쇄를 한다. 일곱 번째 문제는 표에 참고해가지고 계산하고 청구량을 한번 해보자. 자, 본선 잔량은 50톤밖에 없어. 근데 차항 계획은 부산에서 LA까지야. 속도는 10노트, 거리는 2,400마일. 데드 오일은 50톤, 씨마진도 2일, 하루 소모량은 50톤이래. 지금 본선 가지고 있는 기름은 딱 하루 소모량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 과정은 최소 연료 청구량, 차항 소모량 더하기 데드 오일 더하기 마진, 거기에서 잔량을 빼야지. 차항 소모량은 50톤 곱하기 10일이니까 500톤. 차항 소요 일수는 어떻게 10일이 나왔는데 10노트 곱하기 24시간 분의 2400마일을 하면 딱 10일이 나와. 마진은 얼마 칠했어? 이틀 칠했으니까 100톤. 데드오일은 50톤. 본선 잔량도 50톤. 그러면 500 더하기 100 더하기 50 빼기 50은 600톤이다. 우리는 청구량을 600톤을 해야 된다. 자, 여덟 번째 문제는 마폴 협약에서 규정하는 선박이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진입 전후 연료유 교환 시 기관일지 또는 전자기록부 기록에 대해 어떻게 기록해야 되는데, 배출 규제 해역으로 들어가기 전 연료유 교환 시 기록은 배출 규제 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료유 교환이 완료된 시점의 선박의 위치, 일시, 각 탱크의 저유항유의 양을 기입을 해야 돼. 어디에다가? 로그북에다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배출 규제 해역에서 나오는 연료 교환 시 기록은 배출 규제 해역에서 나온 후 연료유 교환이 시작되는 시점의 선박의 위치, 일시, 각 탱크의 저유항유의 양이야. 들어가기 전에는 컴플리트 하고 들어가야 되고 나오고는 나와서 충분한 거리가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벙커 체인지를 시작해야 된다. 아홉 번째는 마폴 협약에서 규정하는 연료유 공급서에 대한 문항이에요. 포함 내용이랑 보관 기간이 있는데, 포함 내용은 연료유를 공급받은 선박의 IMO 넘버, 선명, 항구명, 공급 개시 일자, 선박 급유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료유 제품명, 연료유 양, 15도에서 연료유의 비중, 황함유량, 그리고 연료유가 국제협약 부속서 6에 규정하는 적합함 증명하는 선박 급유업자의 대표가 서명하고 증명하는 진술서. 요 마지막은 안 외우고 위에 거만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보관 기간은 연료유가 본선에 공급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간 선내 보관을 한다. 열 번째는 연속적으로 항해 중인 대형 선박의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 성급의 성급 검사에 대해 다음 문항이야. 유효 기간이 있는 성급 검사의 종류는 정기 검사는 매 5년, 중간 검사는 매 2.5년, 연차 검사는 매 1년, 입거 검사는 매 2.5년, 프로펠러 및 선미 관축 검사는 매 5년, 보일러 검사는 매 2.5년, 계속 검사는 5년. 11번째 문제는 솔라스 협약에서 규정하는 화물선의 소화 및 퇴선 훈련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래. 시행 가능한 한 훈련은 실제 비상 상태에 준하도록 실시를 해야 되고, 모든 선원은 매달 1회 퇴선 훈련과 1회 소화 훈련을 해야 되고, 총 선원의 25%가 초과하는 선원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출항하고 24시간 이에 시행을 해야 된다. 선박이 처음으로 운항을 개시할 경우, 주요 개조가 이루어진 후 또는 새 승무원이 승선한 경우 이러한 훈련은 항해 전에 시행을 해야 한다. 솔라스 협약에서 규정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의 구명 설비의 주간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자, 주간 검사는 모든 생존 전, 구명 전 그리고 진수 설비가 사용 준비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유관 검사. 구명 전과 구조 전의 모든 엔진은 주위 온도가 엔진을 시동하고 작동하는데 요구되는 최저 온도를 상회하는 조건으로 3분 이상 작동을 하고, 자유낙하 구명정을 제외한 화물선의 구명정은 날씨와 해상 상태가 허락된다면 승선 인원 없이 적재 위치에서부터 진수 장치가 만족스럽게 작동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켜볼 것. 총 비상 경보 장치를 시험해 볼 것. 13번째 문제는 ATC 형식의 보일러 자동급수 조절용 제어 밸브에서 제어 공기가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데, 이 ATC는 에어 투 클로즈 형식의 제어 밸브는 제어 공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 밸브가 스플링 힘으로 열려 있다가 제어 공기가 공급이 되면 밸브가 닫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어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어 밸브는 열리게 되며 보일러 급수가 계속 공급되어 고수익 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 14번째는 대형 디젤
주기관에서 어느 한 실린더 라이너의 크랙으로 연소와 압축을 차단한 채 감통 운전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실린더의 조치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료 차단하고 시동 공기 밸브 차단하고 배기 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정하고 실린더유를 최소한으로 공급하고 냉각수 공급을 중단한다.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관장이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랑 기관장이 점검할 수 없는 항목이 뭔데? CMS에서 자, 기관장이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은 터보차저, 인터쿨러, 에어 인터쿨러, 맨 엔진, 어그저리 블로워 이런 것들이 있고 기관장이 점검할 수 없는 항목은 크랭크 핀, 베어링, 크랭크 저널 베어링,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앤 드라이빙 디바이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피드 암기 노트 마지막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면접이 뭐다? 기세로 눌러 버립시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